또다시 무너진 중국 축구. 이번엔 정말 끝일까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중국은 현재 6팀 중 최하위에 머물며 본선 진출은커녕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격도 수비도 모두 흔들리며 팀 전체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는 뜻밖에도 감독 교체. 그것도 그냥 감독이 아닙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약했던 바로 그 인물.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의 영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피, 칸나바로, 이반코비치까지. 그동안 이름값만 화려한 감독들을 줄줄이 불러들였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퍼거슨의 오른팔 케이로스가 진짜 해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시작일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축구,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참사입니다.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시조에서 중국은 현재 승점 6점, 2승 6패로 최하위. 총 8경기에서 겨우 6골을 넣고 무려 19골이나 내줬습니다. 골득실은 무려 마이너스 13. 이쯤 되면 숫자 자체가 결과를 말해줍니다. 단순히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붕괴된 모습입니다. 경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수비수들이 위치를 놓치고 미드필드는 압박이 전혀 없으며 골키퍼는 고립무원. 마치 팀이 아니라 각자 뛰는 개인들만 보일 뿐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 정도면 유소년 축구 수준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2경기가 남아있긴 합니다. 6월 5일 인도네시아 원정, 6월 10일 바레인과의 홈 경기. 이 2경기를 모두 이겨야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중국 팬들조차 기대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승리보다 실점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고 분위기도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죠. 특히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들이라 중국 입장에선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팀이 정말 남은 2경기를 잡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차라리 탈락하고 빨리 개편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중국 축구가 유명 감독을 데려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 이탈리아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명장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부임하면서 중국은 드디어 바뀌는가 싶었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의 수비 전설 파비오 칸나바로도 지휘봉을 잡았고 현재는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죠. 이름값만 놓고 보면 유럽 강팀들도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감독 라인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조직력은 개선되지 않았고 경기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술을 바꿔도 포메이션을 바꿔도 바뀌지 않는 기본기. 축구는 시스템이다라는 말도 중국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감독이 아무리 대단해도 기본이 부족한 선수들과는 함께 나아가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한 번 감독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오른팔로 잘 알려진 카를로스 케이로스를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케이로스 감독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이름값에만 기대한 무의미한 도박이 될까요? 중국이 고려 중인 새로운 감독, 바로 카를로스 케이로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축구계에선 꽤 무게감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알렉스 퍼거슨 경의 오른팔로 활약했습니다. 맨유의 전성기를 함께 만들었던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죠. 또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멘토라고 부를 만큼 포르투갈 대표팀 시절에도 깊은 영향을 줬던 지도자입니다.
특히 중동 축구를 아시아 무대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것도 그였습니다. K로스는 이란 대표팀을 8년 넘게 이끌며 안정적인 수비, 치밀한 역습 전술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란은 그의 지휘 아래 아시아 최상위권 국가로 자리 잡았고 월드컵 본선에서도 유럽 팀들을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과연 이란에서 성공한 전술이 중국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단단한 조직력과 전술 이해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시스템인데 지금의 중국 대표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축구의 문제는 단순히 경기에서 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 BBC는 중국 축구를 무너진 만리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축구 강국이 되겠다는 꿈은 크지만 현실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유럽 출신 선수는 중국 리그를 경험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기술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축구 지능, 창의력, 상황 판단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코로나 이후 경제가 흔들리고 구단 후원이 줄어들면서 선수 육성 시스템은 무너졌고 여기에 축구계 내부의 부패 문제, 그리고 정치의 개입까지. 중국 축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 아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만들었고 클럽은 정치와 떨어져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그 결과는 월드컵 16강,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수십 명의 일본 선수들. 단단한 시스템이 세계 수준을 만들어낸 거죠. 중국이 진짜 바꿔야 할 건 감독 한 명이 아니라 이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축구에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전술이 어떻다, 선수 기용이 아쉽다, 이런저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왔습니다. 단순히 승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며 시스템을 바꿔나갔습니다. 유소년부터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만들고 어린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유럽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이 선수들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한국 축구는 희생과 조직력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단단한 시스템과 끈질긴 노력, 그리고 팬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K로스 감독 한 명 데려온다고 해서 과연 중국 축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감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이 없고 철학이 없고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리 명장을 데려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바꿔야 할 건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부의 뿌리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축구를 향한 태도와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세계 무대에서 도전 중입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더 단단하게, 더 높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선수들은 땀을 흘리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중국, 또 실패할 것인가? 명장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